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무역 전쟁을 이제 잠시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무역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진행 중이다, 전화로 서로 협상이 계속 시작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로 해서 그다음 또 화웨이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또 재개한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음, 화웨이 제재가 완화됨으로 해서 부품 공급이 되니까 반도체주들이,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더 상승이 좀 강했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호재로 해서 어제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는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재료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화웨이 관련한 어떤 그 기술주들의 호재로 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를 보시면 0.44%입니다.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양봉의 흐름이 나왔어야 하는데 크게 오르지를 못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보통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쫙 올라갈 그런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는 아래쪽으로 꺾일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거의 뭐 혼조세였고요. 국내 증시 어제도 상승을 못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보면요. 코스닥 지수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좀 덜 올릴 만도 한데 지금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기관이 마이너스 560억, 외국인이 마이너스 177억 매도로 이렇게 코스닥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승이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기가 매수세가 없어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보다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하락 가능성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량주 쪽 매매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량주 쪽 이런 매매는 하질 않고 대형주, 우량주 이런 종목은 지수가 꺾이면 같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어, 그 매매하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마주를 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을 제가 본 관점에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거듭 제가 예전 초창기 때 영상 만들 때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지금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으셔가지고 최근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주의사항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적응이 잘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믿고 하지 말라는 쪽에 당부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900만 원대까지,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900만 원으로 내려간 게 지금 두 번입니다. 거의 90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손실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선늘이 낮에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력주에 올인한다고 해서 따라서 올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올인한다고 하면 제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때 제 설명으로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 했다가 혹시나 손실 보시는 분이 많을까봐, 제 유튜브 방송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본인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확실한 신념입니다. 이건 맞을 겁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이런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시게 되면 그 전문가가 바로 옆에 있는 조언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과 달라졌을 때 손절할 수도 있고 생각과 맞을 때는 내려오더라도 홀딩할 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그냥 따라하면 내려가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해 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죠. 그 실시간으로. 그래서 손절하게 되는 그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을 잘 하기 때문에 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매매하고 싶어서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제 계좌를 그대로 오픈을 다 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정권 전문가들 한경화에 나오시는 분들 수많은 종목을 추천하지만 본인들이 매매했는 내역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계좌 잔고도 보여주지 않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매매했는 종목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샀다는 것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걸 참고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 생각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좀 길었고요. 제가 봤던 오늘 큰 테마는 일단 남북경협주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제 좋은 사람들이 상한가에서 막판에 밀려가지고 흔들려 버렸는데요. 그 바람에 인디에프하고 전체가 좀 흔들렸었고요. 오늘은 인디에프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를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해서 개성공단 관련주가 1차적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게 이제 금강산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이는 듯이 끌어올리다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련주가 움직이나 싶은 느낌이 잠시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창이 막 따라서 올라가다가 같이 밀려서 지금 혼조세를 이루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금강산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고요. 그다음 움직였던 게 한국내화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한국내화가 움직이면서 포스코 엠텍이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의 자원개발, 히토류 관련한 어떤 자원개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뜬금없이 또 강하게 시세를 주려고 끌어올리다가 또 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농업 관련주인 조비하고 아시아종묘, 경농이 움직였는데요. 아시아종묘가 아마 이 세력이 붙어서 땡기는 것 같아요. 강하게 움직이는데 세력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세력이 붙어 있다는 의미는 세력이 마음대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오늘 아시아종묘 정리해 버렸는데요. 갖고 있다가 세력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개인들 생각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세력이 붙어있는 종목은 올라간다 싶어서 막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매수하면 확 밀어버리고요. 아닌가 해서 팔고 나면 다시 또 들어올리고 이런 식의 역모션이 자주 걸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확실하게 좀 빠져서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매매 방법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세력이 붙어서 움직이는 게 농업 관련주에서는 아시아 종묘가 만약 움직인다면 가장 탄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앞쪽에 있는 고점을 뚫으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농업 관련주가 움직인다면 경농이나 조비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종묘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파트 정도,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주,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주, 농업 관련주, 자원개발 관련주 이렇게 4개의 파트가 남북 경협주 중에 파트가 워낙 많습니다. 여러 파트 중에 이쪽의 파트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 어제 5종목 가지고 있다가 경농하고 아시아 종묘는 정리해버리고요. 농업 관련주는 왠지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해버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인디에프하고 한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제 매매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어제 5종목 가지고 있다가 오늘도 물론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장중에 제가 단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결론적으로 같은 종목들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뭐 예를 들어서 RFHIC 3만 원에 샀다가 아니다 싶어서 3만 100원에 바로 정리하고 이제 내려와 버렸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하락하기 싶어서 다시 팔고 그 인디에프 샀다가 뭐 경농 샀다가 이런 식으로 샀다 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목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냥 하나씩 다 설명하기 뭐하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좋은 사람들보다는 인디에프가 강해 보여서 좋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인디에프 쪽으로 자금을 몰았었고요. 그 다음 인디에프가 또 움직임이 좀 흔들리니까 일부 팔아서 또 그 아시아 종묘나 경농 쪽으로 다시 재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창이 300만원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가 오늘 좀 비중을 높게 실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고 차트는 별로 신봉하지 않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 전문가는 뭐 여기 보조지표 막 띄워놓고 뭐 분석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은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제가 차트 보는 기법은 지금 현재 위치가 3175원이니까요. 앞쪽에 매물대로 보면 여기는 지금 매물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안 한다는 얘기죠. 물린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손절하느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급락할 때 여기서 잠시 머물러 갖고 여기 거래량이 많이 좀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 선에서 한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밀릴 때 그때 이 매물대 선 정도에서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 오늘 상승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매물대가 좀 있죠. 1차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터졌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앞쪽에 여기 매물대가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참고 있던 길게 보시는 분들이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빠지면 못 팝니다. 아까워서.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전이 오면 팔고 싶어집니다. 그건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한 5개월 정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5개월 지나고 나서 본전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본전하면 대체로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동안 기다려서 손해보고 팔기 싫어 버텼기 때문에 본전 오면 이제 살았다 그러고 본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길게 보시기 때문에 밑에서 만약 잡으면 위에 한참 올라갈 때까지 여기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참았다가 본전 오면 판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매물대 쪽 때문에 오늘 올리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밀렸습니다. 꼭 제가 참 저도 안타깝게 지켜봤는데요. 끌어올리다가 밀리고 다시 올리다가 밀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들어올리면 밀고 들어올리면 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가지고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2,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있는 상태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디에프를 잡았느냐 하면 여기서 떨어질 때 이때 자사주 매도인가 뭐 그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매도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 악재로 1차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불발로 2차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인디에프는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매물대로 보자면 여기 지금 매물이 많이 몰려 있죠. 여기서 물려서 못 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면 본전했다 싶어서 여기 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가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에프를 좀 좋게 봤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 매물대 거의 다 왔죠. 올라가도 한 이 정도 선 가면 한 6,000원, 3,400원 정도 가면 앞쪽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뚫으려면 개성공단 관련한 어떤 특별한 호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쫙 땡겨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올라가면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디에프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서 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인디에프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담았고요. 좋은 사람들은 어제 세력들이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장 막판에 좀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성 매물들을 정리하고 나면, 이 부분에 있던 악성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만 넘었으면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좋은 사람들을 한 36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인데프는 한 53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합쳐서 1205만원 정도. 어제 1202만원이었지. 지금 한 3만원 벌었습니다 오늘. 밥값 겨우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정도로 가만히 놔뒀으면 조금 더 벌 수도 있었을 건데 많이 움직였습니다. 경농 아시아 종묘 팔고 옮겨갔다가 다시 또 샀다가 뭐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유하고 싶은 종목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이 지금 의외로 강하게 자꾸 끌어올리는데요. 이건 아마 그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움직일 때 이때 이 동양파일이 같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콘크리트 파일 같은 거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이런 거 뭐 건설할 때 그럴 때 쓰이는 종목인데요. 이게 경력주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도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요. 들어가려고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이유 없이 그냥 확 눌러버리고, 눌러서 빠져서 손절하고 나면 또 이유 없이 끌어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구경만 합니다. 이거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물산은 밀리다가 다시 꼬리다를 올렸기 때문에 그냥 하락시키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조금 관심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북경협주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부분에 대북 제재를 제일 먼저 좀 풀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금 그 편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판문점에서 53분 동안 단독 회담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인 대북 제재 부분을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개성공단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 관련주하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금강산 관광 그 관련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부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난티를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난티가 금강산에 호텔하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코아스 아난티의 2대 주주가, 중국계 2대 주주가 지금 그 금융 쪽에 자금 쪽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그 한 팔아먹었습니다. 보유 지분을. 그래서 또 팔아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매 보면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죠. 원래 한 3, 40% 됐지 싶은데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 보유 지분이 13%까지 줄었습니다. 하염없이 그냥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급락할 때는 외국인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또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파니까 이제는 이걸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난티는 조금 그 걱정스러워서 별로 생각이 안 들고요. 그 다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크루즈선 관련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한 24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움직임이 좀 가볍고요. 그 다음 한창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창을 금강산 관련주의 대장으로 제가 보느냐 하면, 그 한창에서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강원도하고 한창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었죠. 속초에서 크루즈선을 운항해서 원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한창이 원래 소화기 관련한 어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수산물 쪽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원산에 그 수산물 기지를 건설해 놓고 여기도 움직이고, 그 다음 크루즈선으로 관광용으로 이제 원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창이 금강산 관련주라 그럴 때 비판을 좀 했었어요. 크루즈선 타고
북한이 금강산에 갈 일이 뭐가 있노?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아니면 도로 뚫어 가지고 가면 되지. 아니면 통통배 타고 그냥 옛날에 그 현대상선 그 배 타듯이 배 타고 그냥 요렇게 가면 되지. 왜 굳이 크루즈선 타고 이렇게 가느냐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휴전선 부분에 여기를 군사 시설이 있는 이 상황을 뚫고 여기를 도로를 낸다거나 철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산악지대를 뚫고 여기다 그 철로를 놓거나 도로를 건설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속초에서 만약에 크루즈선을 타고 원산으로 간다면 이 북한의 동해안 절경을 구경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먼 바다로 가서 간다 하더라도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이게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도가 이 마음 원산 금강산 고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지도 보면 평양에서 평양 원산 고속도로가 있고 원산에서 금강산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강산 가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산에서 금강산 가려 그러면 동해안으로 힘들게 가는 것보다 KTX 타고 서울로 가서 여기서 강원도 쪽으로 쫙 빠질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쪽에 원산하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속초에서 크루즈선 운항을 해서 금강산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관련주의 대장은 전 한창을 대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사람들하고 인데프 한창 여기다가 올인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움직인 테마 중에 그 일본에서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액체로 된 이런 걸 뿌려 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 하는데 그 소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몇 프로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뭐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이건 마치 트럼프가 중국하고 협상할 때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 솔직히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가 손해라는 걸 서로가 압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면 뭐 700몇 억인가 그 손실을 본답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못하면 몇 천억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손실이 더 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답답하면 너가 항복해라는, 그러니까 대화를 그 강제징용 부분 해결해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국민성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섣불리 이렇게 또 대화로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 어떤 일본에서 핵심 소재를 가지고 그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에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더라도 그 일본의 수입 비중을 좀 줄이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죠. 우리도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게 뭐 그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그 만들면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에서 바꿨을 때 뭐 그 반도체 불량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그렇지 정작 마음만 먹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한 그 생산하는 그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대충 동진세미캠, 경인양행, 후성, 시노펙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진세미캠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소재 관련주로 테마라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그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협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 그 악감정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숙이고 들어가서 강제징용 없던 일을 할 테니까 뭐 소재 수입 수출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둘이서 대립을 하다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런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WTO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반도체 생산 못 한다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을 다 짓고 이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중재를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아베도 그런 걸 노리고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협상 쪽으로 넘어오는 건 맞지만 그때까지 악재로 하락하듯이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동진 세미캠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소재 관련주 차트 지금 띄워보면 시노펙스는 오늘 그 싼맛에 그냥 확 끌어올렸다가 쫙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후성도는 밀렸고요. 경인양행도 밀렸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 혼자 버텼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 여기서 급등하니까 앞쪽에 이 매물 부분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했을 때 만약에 그 일본하고 그 반도체 소재 관련 어떤 뉴스가 악재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덜 올릴 겁니다. 단지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올렸다 놨다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고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진세미캠은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는 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뭐 걱정스럽게 저한테 댓글 주신 분도 계신데 로봇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원래 애초에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공장에 뭐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 생산하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TPC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TPC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TPC가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 원래 로보로보였거든요. 그래서 로보로보가 덩달아서 그냥 따라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로보로보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로보로보는 공장에 어떤 자동 생산하는 그런 로봇팔이 아니고 어린이들 그 로봇 교재 같은 거 학습에 도움되는 그런 어떤 로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대장 역할을 해서 올라왔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안 내려가고 계속 지금 버팁니다. 그래서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가 정리 못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만약 노려본다면 저 같으면 TPC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 로보로보는 그 뉴스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더라도 대장주로 올라가더라도 인정해 줄 수가 없고요. 만약 제가 혹시나 로봇 쪽에 뭐 뉴스가 나와서 한다면 차라리 TPC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안 내려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언제 한번 시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으로 뒀고요. 그 다음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장은 풍국 주정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동화화성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유니크 전통적인 대장주 뉴로스 요런 정도의 종목들인데요. 이 수소차 테마는 남북 경협주 테마가 주춤할 때 주로 올라가는데 요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국 주정이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가 움직였다는 차원에서 제가 등록을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그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HLB가 그 임상 삼상 뭐 이런 악재성 뉴스를 해갖고 HLB가 하한가 나오고 메지온이 덩달아서 이제 거의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HLB가 점 하한가 떨어지면서 메지온이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나온 현상이 이제 메지온 측에서 임상 실험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약간 연기됐을 뿐이다. 해가 뭐 그 어떤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메지온이 상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HLB가
같이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니까 덩달아서 반등을 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악재로 해서 빠졌는데 그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상한가로 올라간다는 건 또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까지 상승해 버려 갖고 거의 뭐 이전 가격 근처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걸 임상 실험이 늦춰지고 있는데 가격이 위로 쭉 올라간다. 이거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원래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오늘 매지온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면,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면 다른 테마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 테마주는 움직일 때 보시면 한쪽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주 호재가 터져서 여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면 다른 쪽 테마들이 힘을 못 씁니다. 하락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또 한쪽이 조금 쉬고 있으면 다른 쪽 테마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쪽을 다 매수를 안 하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테마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쪽 테마가 올라가고 다른 쪽 테마가 좀 힘이 약해진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풀배팅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었고요. 제가 오늘 보유한 종목은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한창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도 여전히, 내일장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은 남북 경협주는 여전히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 여전히 그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 관련주인 동진 세미캠, 이 종목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노려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달랑 3만원 벌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매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했는 횟수가 어마어마하죠. 그 순간순간 움직이는 거 따라잡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나누는 것보다 뭐 별로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매가 조금 서툴지 않느냐는 생각도 조금 들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본 관점에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생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